시작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소방입니다. 오늘은 기숙사 시험에서 서브노트 작성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서브노트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서브노트를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서브노트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다녔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저만의 어떤 단거나라는 작업을 통해서 기본서를 만들어서 갖고 다녔거든요. 그 기본서가 결국에는 서브노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숙사 공부하는데 서브노트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숙사 교재를 거의 복사하듯이 옮겨 적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리하면 서브노트는 필요하긴 한데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말하고 다닙니다. 첫 번째, 서브노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나만의 기본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서를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기본서로 잡아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서에는 해당 교재의 내용과 타 교재의 내용, 내 생각, 그때 당시에 이슈되는 사항 등을 계속적으로 첨부해서 완벽한 나의 기본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교재보다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꺼운데, 그런 단권화를 거치면 내가 휴대하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시중 교재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과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수식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본서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기숙사 공부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빠르게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처음에는 대제목으로 구성된 목차를 외우고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키워드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시중 교재를 기본서로 잡게 되면 그 키워드만 보고 싶어도 부연 설명과 서술된 내용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내 공부 방법에 의심이 들고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사시험 공부할 때 떠올려보면 처음에는 일단 문제답만 반복하잖아요. 그 후에 어느 정도 해독수가 진행된 다음에 문제답 밑에 있는 해설을 보고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만 모여있는 서브노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서브노트를 만들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빈 백지에다가 직접 서브노트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교재를 그대로 필사하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서브노트란 교재 내용의 10%에서 20% 정도만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80%, 90%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게 됩니다. 이건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일반 교재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서브노트 만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시간 자체는 기숙사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 작성에 시간을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효율적인 서브노트 작성을 위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합격한 사람의 서브노트를 참고해라. 일단 가장 최근에 합격한 사람의 서브노트를 빌려야 합니다. 시험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3년 전, 4년 전 합격자의 서브노트는 사실 참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빌릴 때 두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수험 기간이 짧은 사람이거나 서브노트 자체가 간결하게 정리된 사람의 서브노트를 참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노트가 너무 방대하게 정리가 되어서 결국 교재처럼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서브노트는 사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브노트를 출력할 때는 단면으로 인쇄해라. 서브노트 인쇄할 때는 앞면에는 기존 서브노트 내용을 두고 뒷면은 빈 공간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즉 단면으로 출력 또는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추후에 단권화 작업을 할 때 새로운 이론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하고 기존 서브노트 이론 중에서
재구성, 재정립이 필요할 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서브노트에는 무조건 키워드만 적는다는 생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서브노트는 한 페이지에 3문제, 4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압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나 해설의 내용을 모두 제외하고 키워드만 적는다고 생각해야 기본서의 두께를 줄이고 필수 내용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서브노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초기 단계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 합격자의 서브노트를 참고해서 이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되도록이면 새로운 내용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서브노트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됩니다. 일단 서브노트 상에서도 대제목에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나름의 목차를 만들고 그것만 암기합니다. 그 후에 대제목이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 영향요소, 기준 등 일반적인 암기 사항에 대한 암기 단어를 만듭니다. 이 암기 단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암기 내용에서 앞머리만 따서 간단하게 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그런 암기 단어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제목, 암기 사항을 암기했다면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키워드가 되는 사항들을 외워줍니다. 사실 기본 서브노트의 내용만 암기해도 30점대에서 40점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서브노트는 합격한 사람의 서브노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한테 맞게 재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격 점수까지 기본 서브노트 내용만으로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제 서브노트만 해도 저한테는 합격할 수 있는 서브노트이지만 그거는 저한테 맞도록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사람이 오면 제가 정리한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급 단계입니다. 40점 이하 정도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앞서서 대제목 그리고 암기 사항이 암기가 되었다면 슬슬 중급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때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이해를 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중 교재 3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3권 이상의 교재를 각각 비교해서 서브노트에 첨삭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숙사 교재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교재마다 그리고 저자마다 그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 내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이론을 선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압축시켜서 제 서브노트에 작성을 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압축이 안 된다. 사실 좀 초반에는 압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 서브노트에 어떤 교재에 몇 페이지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뭐 페이지 번호 A, B, C 교재가 있으면 C 교재에 3페이지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해당하는 교재를 펼쳐서 보게 되고 완벽히 이해가 돼서 압축이 가능하게 되면 다시 서브노트에다가 정리해서 첨삭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고급 단계입니다. 고급 단계는 40점에서 50점 정도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이제 서브노트를 확장시킬 차례입니다. 저의 경우 처음 제 서브노트에 정리된 문제가 한 180문제 정도로 비교적 굉장히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 단계를 거쳐서 한 1000문제에 가까운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단면으로 출력한 기존 서브노트의 뒷면에 확장된 이론들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추가해야 되는 내용들은 첫 번째는 시중 교재에서 내 서브노트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전부 요약해서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최근 이슈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넣습니다. 세 번째는 유명한 저서의 내용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저서가 무엇이냐? 기술사 출제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지필에 참여하는 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경우 기술사회에서 발간했던 방화공학 실무핸드북이 그랬습니다. 요 근래에도 소방기술사에서 발간하는 최근 저서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 서브노트에 첨부하고 기존의 서브노트에 이미 있던 내용들도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사실은 이 정도 레벨이 되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 새로운 이슈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이미 마스터가 된 다음에 신규 이슈들을 신경 쓰셔야 되는 겁니다. 슬슬 2단계가 되면 서브노트의 내용 중 일부는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고 일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로 나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서브노트를 2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필요한 어려운 부분들을 모아놓은 한 권, 두 번째는 이미 제 머릿속에 이해가 된 쉬운 부분,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부분들을 분권을 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시간 배분도 저는 오전이나 아침이 공부가 잘 됐거든요. 이
그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후에 집중이 안 될 때는 좀 쉬운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목차만 들고 다니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서브노트 진화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기본 가장 간단한 형태로 시작해서 가장 얇은 서브노트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단권화 작업을 통해 점점 내용이 추가되고 서브노트가 가장 두꺼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 후에는 분권을 통해서 다시 가벼워집니다. 합격 직전에는 목차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브노트나 암기노트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브노트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브노트가 방대해지면 나중에 그 서브노트를 요약한 암기노트를 또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줄이고자 효율적인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환경, 집중력, 학습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공부했던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소방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